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한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긴축 예산안이 야당 반대에 부딪히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예산안을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불안 심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나스닥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웰스 파고에서는 2025년 주식시장에 대한 월가의 가장 강세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낙관적인 내용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유리한 거시경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 규제와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요.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 성장률도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서 활발한 M&A를 통해 추가적인 시장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은 견고하고 강한 시장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만하다라는 말을 들은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말로만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만 하지 말고 몸소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0.08%, 테슬라는 마이너스 1.59%, 루시드는 마이너스 0.47% 하락하면서 2.12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24% 하락하면서 끝이 나네요. 1분봉은 장 초반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마이너스 3% 하락까지도 보여주었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이너스 폭은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끝이 났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2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루시드인데요.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에서는 이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기 상승 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도 같이 존재하고 있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2.2달러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2달러 지지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루시드의 펀더멘탈이죠. 기술 개발, 시장 전망 등 함께 지켜보시면서 잘 버텨봅시다. 루시드가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EV에 2단 변속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게시한 뉴스인데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찾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OA라고 적힌 부분은 행성 기어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성 기어, 태양 기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링 기어가 조화를 이루면 변속을 담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변속비를 제공하고요. 효율적인 동력 전달과 고속 주행에서의 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준다고 하고 있고요. 축 단면도를 보시면 베어링은 기어축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요. 회전 효율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클러치 시스템은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클러치로 기어 변경 시 동력을 끊기지 않고도 부드럽게 변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쪽 결합은 전기 모터와 연결된 입력 기어에서 출력으로 전달되는 동력은 2단 변속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속도에서 최적의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대부분 아실 테지만 일단 기어 변속은요. 저속에서 토크를 필요로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속이나 언덕 주행에서 낮은 기어비가 활성화되면서 전기 모터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힘을 제공하고요. 2단 변속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 시 기어가 전환되며 높은 속도에 최적화된 기어비를 사용함으로써 클러치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여 전기 모터의 동력을 매끄럽게 전달하며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전기차 최초의 2단 변속기는 아닌데요. 이미 몇몇 제조사가 EV에 2단 변속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르쉐 타이칸인데요.
이 변속기를 통해 가속력과 고속주행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에서 루시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리막 같은 경우에도 초고성능 전기차의 2단 변속기를 채택하면서요, 하이퍼카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로드스터 프로토타입에서 2단 변속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내구성과 효율성 문제로 최종적으로 단일 기어 시스템으로 전환했고요. 이후 테슬라는 고속주행에서의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단순화된 단일 기어 시스템을 채택하며 전기 모터의 강력한 출력으로 이를 보완했지만요. 이렇다 할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소프트웨어만이 최강이다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량 본질적인 성능 발전을 하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소프트웨어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동축 구동장치의 양쪽에 하나 이상의 행성 세트를 사용하여서 두 가지 속도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효율성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 주행과 도심 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면서요, EV의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또 다른 외계인 같은 기술력을 다시 선보여 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